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사 엄마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들이 함께하는 모자 상담의 윤슬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또 재판이혼의 장점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경우 협의서를 작성을 해도 상대방이 그대로 이행을 안 하면은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되지만,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조서에 그게 작성이 되면 재판이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재판이혼에 비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소모가 훨씬 적은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처음부터 할 수도 있지만, 조정 신청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을 떠벌 생각으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은 이혼을 안 하겠다는데 혼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간만 낭비될 뿐더러 재판이혼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혼으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재판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확정 판결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조정이혼은 상대방하고 대면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해서 조정을 끝낼 수도 있고,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이 조정이혼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해도 우리나라는 조정 전치주의에 의해서 바로 조정으로 회부가 됩니다. 조정이 어려우면 그때 이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다가도 중간에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해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재판 진행 중에 조정이 돼서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녀가 양쪽 부모를 다 서로 보면서 지내야 하는데, 부부가 재판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이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앙숙이 되고 나면 자녀한테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자명한 일이니까요. 조정이혼의 장점은 우선 재판이혼에 비해서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재판이혼은 보통 6개월에서 길면 2년도 넘어갈 수 있는데, 조정이혼은 그에 비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죠. 협의이혼 같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는데, 그 숙려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다 해놓고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조정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재산분할이나 아이 양육하는 면에서 이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판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몇 대 몇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또 이행이 늦어질 시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그런 면에서 협의를 할 수가 있죠. 남편은 지방에 근무를 하고 아내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와 생활을 하는데, 이 부부한테 현금은 별로 없고 아파트가 한 채예요. 나누어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요즘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에 아내와 아이가 함께 살다가 1년 후쯤에 그 아파트를 팔아서 서로 나누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아내와 아이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에 기재를 하면 그대로 강제력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조정이혼에서는 결론만 기재가 돼요.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배우자와 그 상간자의 그런 잘못된 행적을 자세히 판결에 남김으로써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정이혼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재판이혼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하면은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조서가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조정조서를 받아보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다, 그래도 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조서가 나오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안재용 변호사를 모시고 궁금한 점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정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 근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이혼을 신청을 해갖고 조정 기일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나 나가기 싫어. 그럼 안 나가도 되나? 당연히 안 나가도 되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나가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법원에서는 이제 조정기일을 잡았어. 조정기일을 잡았는데 피신청인이 안 나오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해서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둘 사이에서 합의가 될 만하다라는 임의의 선을 정해서 종이에 써서 이렇게 보내줘. 그거를 이제 강제 조정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름과는 달리 이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피신청인이 그걸 받아보고 그래 나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안 하면은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 이거 납득 못 하겠는데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조정이 성립을 안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조정 조서를 받았어. 시청이나 구청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나?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데, 이제 조정 조서라는 거는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둘 다 참석을 해서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재판부에 얘기를 해서 이제 조정 재판부에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양쪽 다 이렇게 조정하는데 동의하시죠라고 했을 때 신청인 동의합니다, 피신청인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조정 조서가 나와. 이 조정 조서는 어느 경우에도 변경할 수가 없고 이제 무조건 이거는 확정이 되는 거야. 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면은 일단 이혼이든 뭐든 법률관계가 다 정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조정기일에 나와갖고 서로 간에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조정조서가 나왔으면은 그걸로 이제 조정 절차는 다 끝난 거야. 이혼도 다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은 이혼에 관해서 내 가족관계 등록부나 혼인관계 증명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법원에서 재판이 끝나서 이제 내가 이혼이 완전히 되면은 그냥 알아서 다 등기가 되고 등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국가 기관끼리 생각보다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아. 얘네 부서에서 처리한 것도 얘네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옆 부서에서 모르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국가에서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고 해도 그거를 구청이나 행정기관에는 따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들고 가서 신고를 해야지. 그 신고를 잊어버리고 이제 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안 했어.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아니지. 일단 법원에서 결정이 난 건 어떤 경우에도 뒤집을 수가 없다. 판결로 이혼이 결정되던가 아니면 서로 간의 조정기일에서 합의로 이혼이 결정돼서 조정조서가 작성이 됐으면 이혼에 관한 법률관계는 다 종료가 된 거야. 물론 이걸 들고 가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안 하면 행정관청에서 모르니까는 그 혼인관계 등록부를 정리를 안 해놔서 혼인신고가 된 상태로 유지되겠지만 그 글자가 그렇게 써져 있는 것 뿐이고 내 권리관계는 다 끝난다는 거지. 이혼하고 상간자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같이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어. 이혼은 조정으로 끝내고 싶고, 근데 상간자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소송으로 가고 싶고, 그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 당연히 가능하지. 그러니까는 이 조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혼 청구를 해, 내 배우자한테 이혼 청구를 하고 내 배우자랑 그 상간자한테 그 위자료 청구를 해. 내 소송의 상대방은 2명이 되는 거거든. 이 둘 중에 한 명이랑은 협의를 하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소송으로 가는 거 충분히 가능해. 지금 말한 것처럼 내 배우자랑 이혼에 관한 거는 조정으로 정리를 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할 수도 있고, 반대 상황도 가능해. 오히려 상간자랑 내가 조정을 해서 우리 위자료 얼마로 하자라고 정하고 내 아내랑 소송을 계속하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는 당사자별로 효과가 다른 거기 때문에 한 명이랑 조정을 한다고 이 효과가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건 아닌 거지. 그럼 오늘 조정이혼에서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됐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